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구에 존재하는 원소들의 기원이 어디서 어떻게 왔느냐를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자, 보면은 다 어디서 온 거냐면 우주에서 온 거예요. 자, 첫 번째,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과정 보면은 일단 우주에서 별이 탄생을 하면 보면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되냐면 빅뱅 이후에 이제 수억 년 정도 지나면 성운은 뭐냐면 이 성간 물질의 밀도가 높은 곳이 바로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성운이 돼요. 이건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죠. 뭐 밝은 성운, 반사성운, 암흑성운, 뭐 말머리 성운, 그다음에 장미 성운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간 물질의 밀도가 높은 곳을 성운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 성간 물질은 대부분 뭐하고 뭘로 되어 있겠어요, 여러분들? 수소하고 헬륨, 그다음에 각종 뭐 먼지 또는 가스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가스 성분이 대부분 수소랑 헬륨이란 말이에요. 아주 다른 원소들도 좀 있겠지만 초기에는 이 성운 내부에서도 다시 또 밀도가 아주 높은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별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보면은 이 처음에 성운이 형성이 됩니다. 즉 빅뱅 이후에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성간 물질들이 밀도가 높은 곳, 그러니까 얘네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 부분이 밀도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그 부분이 뭐가 커지냐면은 잡아당기는 중력이 커져요. 그래서 중력이 점점 커져서, 중력이 커지면 얘네들끼리 어떻게 되냐면 자꾸 수축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축이 일어나서 성운, 더 밀도가 좀 더 높은 성운을 만들게 되고, 이 성운은 가운데로 수축하면 또 더 밀도가 더 커지고, 더 수축하면 밀도가 더 커지고 하기 때문에 이 성운은 계속해서 수축을 해서 온도하고 밀도가 높아지는 큰 기체 덩어리가 돼요. 기체 덩어리가 되고, 근데 이게 보면은 이 기체들이요, 요렇게 수축을 해서 안으로 계속 들어가면 이 기체 덩어리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처음하고 비교해서 수축을 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작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기체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온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내려와 버린 게 되는 거니까 기체가 갖고 있는 무슨 에너지가 줄어든 거예요?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와 버렸죠. 그러니까 기체를 잡아당기는 건 이 성운 물질에 있는 중심이고,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겨 버리니까 이 기체들의 위치 에너지가 줄어요. 그럼 이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뀌냐면은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어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돼 버려요. 그러면은 온도가 어떻게 돼요? 점점 높아지면서 열과 빛을 낼 수 있는 뭐가 형성이 되냐면 원시별이 만들어집니다. 원시별은 별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원시별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보통 하늘에서 보는 그런 별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시별이 만들어지는데, 이 원시별의 주 에너지원은요, 원시별의 주 에너지원은 뭐냐면 중력 수축 에너지입니다. 예, 이 원시별의 주 에너지원은 뭐에 해당이 되냐면은 중력 수축 에너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원시별은 계속해서 중력 수축으로 인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자, 요거 중요합니다. 얼마까지 되면은 1000만 켈빈 이상까지 높아지게 되면은 이때부터 비로소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수소 핵 융합 반응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핵 반응의 일종인데, 핵 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핵 융합이면 핵이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융합, 합쳐진다는 소리예요. 핵이 합쳐져서 이 핵이 합쳐지는 과정이 일어나면서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별이 된다. 근데 빛만 방출하는 게 아니라 빛과 열을 방출하게 돼요. 빛과 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핵 반응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핵
분열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핵 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말뜻 그대로 보면 핵 분열 반응이면 뭐겠습니까? 원자 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쪼개지는 반응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오케이? 그러니까 원자 핵이 쪼개지면서 빛과 열을 내는 게 보통 핵 분열 반응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알고 있는 무슨 원자력 발전 같은 게 핵 분열 반응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핵 분열 반응은 무거운 원자 핵이 쪼개져서 가벼운 원자 핵이 되는 반응. 이게 무슨 반응이다? 핵 분열 반응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은 핵 융합 반응은 바로 뭐냐면 가벼운 원자 핵이 합쳐져서 무거운 원자 핵이 되는 반응이에요. 이거를 바로 핵 융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떻게 에너지가 발생을 하느냐는 여기서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이제 이 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별이 되는데 우리가 저 핵 융합 반응을 해야 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뭐가 되냐면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별의 특징. 이 별은 정확한 명칭은 뭐냐면 주계열성입니다. 주계열성. 정확한 명칭은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은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돼버리면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결합을 해서 1개의 헬륨 원자 핵을 생성을 하면서 이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수소 핵 융합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고요. 이 반응으로 별을 구성을 하고 있는 수소와 헬륨들을 수소를 개어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헬륨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흔히 수소를 태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태우는 건 아니고 융합을 해서 헬륨으로 자꾸 바꿔주고요. 이 별은요, 일생의 대부분을 이 수소 핵 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별의 주 상태는 바로 무슨 상태예요? 주계열성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줘요. 태양도 지금 뭐겠어요? 주계열성 상태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에너지를 내게 되냐면 이게 조금 어려운데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하는 원리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돼요. 자,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질량 에너지 동등성?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일 위대한 그리고 똑똑한 물리학자 누구예요? 현대에. 옛날은 누구겠어? 근대에는 뉴턴. 현대에는 과학자면 딱 누구 떠오르냐? 천재. 이 사람 이름 딴 우유도 있어요. 몰라? 머리 하얀. 왜 아인슈타인이야? 아인슈타인. 예. 아인슈타인 우유 있어요. 네.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애들 우유예요. DHA가 들어서 뭐 머리가 똑똑해진다는 우유가 있는데. 자, 질량 에너지 동등성, 즉 뭐냐면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건 뭐냐면 반응이 일어나면서 질량이 감소하면 이 질량의 감소가 곧 뭐가 된다? 에너지의 증가가 된다라고 하는 원리가 이게 질량 에너지 동등성의 원리에 해당이 되는데 식으로 보면 본 적은 있을 거예요. 자, 델타 E는 델타 MC 제곱, MC 스퀘어. 보통 이렇게 써져요. 아마 본 적은 있을 거예요, 어디서. 네. 자, 에너지, 델타는 변화량이에요. 에너지의 변화는 질량의 변화에다가 C가 뭐냐면 광속이에요. 광속, 빛의 속도.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해준 것과
어떻다? 에너지가 같다. 그러니까 질량의 감소가 정확하게 질량이 줄어들면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통 질량 결손이 일어나게 되면 그 줄어든 질량만큼이 뭘로 된다? 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광속은 절대 불변이에요. 안 변해요. 상수예요. 이건 안 변하니까 얘가 줄어든 만큼 그게 바로 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수소 원자 핵 4개가 헬륨 원자 핵 하나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소 원자 핵 하나의 질량을 M1이라고 치면 4개니까 총 얼마가 돼요? 4M1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헬륨 원자 핵 하나의 질량을 M2라고 치면은 둘 중에 누가 크다? 얘가 커요. 그러니까 헬륨 원자 핵 1개의 질량보다 수소 원자 핵 4개의 질량이 큽니다. 그러면 이 차이만큼 뭐가 되겠어요? 이 둘의 차이만큼 뭐가 일어나게 돼요? 질량의 감소가 일어나게 되고 이 일어난 질량의 감소만큼 바로 뭐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원리다? 질량 결손이 바로 에너지로 발생을 하는 질량 에너지 동등성의 원리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어디에서? 별 내부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 별이 질량이 굉장히 별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질량이 아주 큰 별들도 있고 질량이 아주 작은 별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보면은 별의 질량하고 수명 사이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별은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심부에 있는 핵의 온도가 높아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심부 핵의 온도가 높고 이 중심부 핵의 온도가 높으면 핵융합 반응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활발하게 더 빠르게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소를 그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소비를 해버린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의 수명은 이 수소를 얼마나 빨리 다 융합 반응에 써서 소비를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은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짧아요. 네, 별은 질량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수명이 더 짧아집니다. 왜? 수소 핵 융합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별은 질량이 크면 클수록 수명이 짧고요. 이렇게 수명이 짧아지게 되는 이유는 수소 핵 융합 반응 속도가 빨라서 별의 수소를 더 빨리 소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별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 클수록 수명이 짧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면 별은요 사이즈가 보통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아, 물론 안 그런 별도 있어요. 얘가 별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은 별의 밝기가 어떻게 돼요? 변해요. 커지면 별이 밝아지고 작아지면 별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보일 때. 그런데 보통은 이 별의 밝기가 일정해요. 그러니까 밝기가 일정하다는 소리는 그 크기가 어떻다는 소리예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별은요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이유가 별의 내부 압력, 이 내부 압력은 뭐에 의해서 일어나냐면은 수소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별의 핵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중력, 이 두 힘이 압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별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즉 이렇게 일정하게 별의 크기가 유지되는 상태가 바로 뭐다? 주계열성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태양 중심에 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핵이 밖에 있는 태양을 구성하고 있는 기체들을 잡아당기는 뭐가 있어요? 중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을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이 핵에서 바깥으로 뿜어내는 열과 빛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뭘 형성해요? 압력을 형성을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바깥으로 뿜어내는 압력과 안으로 잡아당기는 중력 값이 서로 어떻게 돼요? 같아요. 그러니까 더 커지지도 않고 어떻게 됩니까? 더 작아지지도 않고, 예,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계열성은 계속해서 뭐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원소가 만들어지고 있겠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수소 4개를 뭘로 계속 바꿔줘요? 헬륨으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뭐는 늘어나고 있다? 헬륨은 늘어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별은 진화를 해요. 나이를 먹으니까. 결국에서 계속해서 나이를 먹으면서 안에 있는 수소를 열심히 계속해서 태우고 있는데, 별의 진화와 원소가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별의 진화 과정은 별의 질량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별의 질량에 따라 다르고, 별의 질량에 따라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냐면은 내부 온도가 달라서 그래요. 예, 별의 질량에 따라서 내부 온도가 다르고요. 예.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에서 헬륨 만들잖아요. 그럼 헬륨 가지고서 핵융합 반응하면 헬륨보다 더 무거운 뭐가 생기냐면은 탄소가 생겨요. 탄소 갖다 또 융합 반응하면 뭐가 생기냐면 뭐 산소가 생기고, 산소 갖다 하면 뭐 마그네슘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더 무거운 원소를 갖다가 핵융합 반응을 하면 당연히 그거보다 어떻게 됩니까? 더 무거운 원소가 지속적으로 생깁니다. 핵융합 반응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더 무거운 원소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대신에 이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중심부의 온도는 그만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 클수록 더 높은 온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더 무거운 원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철보다 가벼운 원소와 철의 생성 보면은, 우리 원소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화학 원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별이 진화를 하면서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계속해서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만들 수 있는 원소가 애시당초 처음에 별의 질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요. 자,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별들은요, 핵융합 반응으로 탄소나 산소까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 아까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헬륨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수소 다 쓰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수소 핵융합 반응을 못 해요. 그럼 이제 나머지 뭐 갖다 해요?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해요. 그럼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면 누가 만들어지면 탄소 또는 산소가 만들어져요. 여기까지는 진행이 되는데, 이거를 갖다 이 뒤로 다른 거를 만들어내는 핵융합 반응은 못 해요. 왜? 온도가 거기까지 올라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에요. 탄소나 산소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별들의 진화 과정을 선생님이랑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수소 원자 핵 4개가 융합을 해서 뭐가 됩니까? 헬륨을 만들어 냅니다. 이게 무슨 상태라고 불러요? 주계열성 상태예요. 주계열성은 언제까지가 유지가 되는 거냐면은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핵의 수소가 남아있을 때까지예요. 결국에는 주계열성은 핵 내부에 수소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유지돼요. 핵 바깥에 있는 수소는 핵융합 반응에 쓰이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핵 안에서 핵융합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수소를 다 쓰고 핵이 원래 수소 핵이었는데 그럼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수소 다 써버렸으니까 핵이 뭘로 바뀌겠어? 헬륨 핵으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수소 핵보다 헬륨 핵이 돼버리면은 크기는 작아지고
헬륨이 질량이 크니까 뭐가 커집니까? 밀도가 커진단 말이에요. 결국에 그러면 별 중심부라고 하는 거는 별의 핵이에요. 핵 속에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어서 헬륨 핵이 돼버리면 일단은 핵의 수소 핵 융합 반응이 멈춰요. 핵 융합 반응이 멈추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부 압력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뿜어내는 압력이 어떻게 돼요? 약해져요. 그러면 중심부는 밀도가 커졌기 때문에 중심부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오그라들어서 중심부는 밀도가 커져서 수축하면 다시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현재 상태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가 헬륨 핵이고 바깥에는 아직 뭐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수소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핵에만 수소가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헬륨 핵이 수축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온도가 올라가서 여기서 이 중력 수축 때문에 헬륨 핵의 온도가 올라가면 여기다 좀 선생님이 보기 쉽게 그려줄게. 여기가 헬륨이고요. 바깥에는 아직 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수소야. 그러면 헬륨 핵이 수축을 해요. 헬륨 핵이 수축을 하면서 바깥으로 뭘 발생해요? 열을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 헬륨 핵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수축을 하니까 올라가요. 점점 올라가고 이 올라간 열이 바깥으로 방출되니까 이 헬륨 바깥의 층에서 뭐가 일어나요? 여기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이 바깥층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 융합이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핵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원자 핵끼리 합쳐져서 그냥 핵 융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주결성은 핵의 온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중심 핵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다가 수소를 다 쓰면 헬륨만 남고 헬륨이 이제 수축을 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면 바깥으로 열을 방출하니까 그 열 때문에 헬륨 핵 바깥층에 있는 수소층에서 뭐가 일어나요?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 바깥층에서는 이제 수소가 뭘로 바뀌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헬륨으로 바뀌는 반응이 일어나고 중심부가 계속 수축을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1억 켈빈 이상이 되면 중심부에서 이제부터 뭐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은 중심부에서는 헬륨이 뭘로 바뀌어요? 산소나 산소로 바뀌어버리는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자, 대신에 여기서 약간 이원화가 돼요. 봐봐. 얘는 수축하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바깥으로 열을 방출하죠. 그런데 이 바깥에 있는 수소층에서도 뭐가 일어나요? 지금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방출돼요? 열, 빛이 방출되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커져요? 이 바깥층에 압력이 커지니까 이 열 방출하고 빛 방출 때문에 별이 어떻게 돼? 푹 하고 커져요. 이 압력 때문에 원래 사이즈보다 별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커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별이 원래 무슨 상태였어요? 크기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는 주계열성 상태였는데 이 바깥에 있는 수소층이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바깥으로 열과 압력을 방출하니까 별이 빵 하고 커져요. 그러면 큰 별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문으로 크다를 뭐라고? 대 말고 클 대 말고 뭐라 그래요? 말고 큰 거 뭐라 그래요? 거죠. 클 거. 거대하다 할 때 거. 그래서 큰 별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거성이 돼요. 거성. 네, 거성이 되는데 여러분들 태양은 무슨 색 별이에요? 태양 색깔 무슨 색이야? 네, 노란색 별이에요. 근데 노란색보다 온도가 낮으면 무슨 색으로 보여요? 별이. 제일 온도가 높은 게 파란색. 그 다음이 백색. 그 다음이 노란색. 제일 온도가 낮은 별은 무슨 색으로 보이냐면은 빨간색으로 보여요. 적색. 그런데 이 상태에서 별이 빵 하고 팽창을 하면은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 낮아집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아져서 색깔이 무슨 색으로 보여요? 붉은색으로 보여요. 예, 붉은색으로 보이고 붉은색으로 보이는 무슨 별이 돼요? 큰 별이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줘? 적색
거성 이렇게 불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에 수소층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그로 인해서 별은 팽창에서 크기가 커지고 표면 온도는 낮아져서 노란색 별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적색 거성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심부에 있는 헬륨 핵마저도 다 태워서 중심부가 이제 무슨 핵이 되겠어요? 탄소나 산소 핵으로 바뀌어 버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얘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니? 수축하겠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수축을 하면 중심부에 헬륨이 탄소 핵으로 바뀌면 중심부의 온도가 다시 수축을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충분히 탄소 핵 융합 반응을 할 수 있을 만큼으로는 올라가지를 못해요. 질량이 작아서. 더 수축해서 올라가면 탄소 핵 융합도 일어나는데 탄소가 많아야지 수축을 더 많이 할 텐데 태양 정도 질량이 되는 애들은 그만큼 수축할 수 있는 질량이 안 돼요. 그래서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상승을 하지 못하니까 핵 융합 반응이 어떻게 돼요? 멈춰요. 핵 융합 반응이 멈추면 중심 핵에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이제 뭐가 줄어요? 에너지가 없어지죠. 대신에 바깥층은 이제 여기가 수소 핵 융합 반응 다 끝나면 헬륨이 있겠지. 그럼 이 바깥층에서 또 다시 뭐가 일어나요?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겠죠. 여기서는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열을 못 내고 바깥에서는 압력이 저기 핵 융합 반응으로 에너지하고 빛과 열이 계속 나니까 얘네들은 계속 커지고 가운데는 계속 수축을 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면 분리돼요. 얘는 수축해서 싹 쪼그라들어 버리고 바깥에 있는 부분은 우주로 팡 이렇게 다 퍼져 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저렇게 퍼져나간 수소와 헬륨이 다시 우주 공간을 채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간 물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에 있던 요 탄소로 돼 있는 핵은 계속 수축해요. 그 수축하면 온도가 어떻게 돼요? 점점 올라가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원래 태양은 노란색 별이었는데 노란색보다 온도가 더 높은 별은 무슨 색으로 바뀌어요? 백색이 돼요. 흰색이 되는데 대신에 얘가 크기가 워낙 어떻게 되니까 작으니까 너무 되게 조그만한 별이 됩니다. 왜소한 별이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주냐면 외성이라고 하고 대신에 온도가 높아지니까 흰색으로 보여서 백색 외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이 투 트랙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바깥쪽은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 버리고 핵은 수축해서 외성이 돼 버려요. 그래서 자, 핵 융합 반응이 중단이 된 후에 별의 바깥층은 점점 팽창하다가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서 성운, 그러니까 성간 물질이 돼요. 성간 물질이 돼버리는데 이때 퍼져나가는 성운을 바로 뭐라고 불러주냐면 행성상 성운이라고 합니다. 행성상 성운. 바깥 부분은 행성상 성운이 되고요. 탄소 핵은 수축해가지고 뭐가 돼요? 여러분들 백색 외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별은 주계열성, 원시별 상태에서 주계열성으로 살다가 주계열성 상태에서 뭐가 되고요? 적색 거성이 되고 적색 거성에서 얘네들이 분리가 되면서 행성상 성운이랑 뭘로 바뀌어버려요? 백색 외성이 되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눠주면서 별의 일생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별의 중심부는 맨 가운데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탄소나 산소 핵. 그 다음 바깥쪽은 여기는 탄소나 산소 핵. 그 다음 바깥쪽은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했으니까 헬륨. 그 다음 바깥쪽은 아직 핵 융합 반응을 하지 못한 수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 탄소나 산소는 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백색 외성이 되는 거고 이 바깥에 있는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행성상 성운이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태양 같은 별은요 되게 작은 별이에요. 은하에서 굉장히 조그만한 별이에요. 그래서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 아주 큰 별이 되면은 얘는요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올라가겠죠. 수축하고 또 다시 핵융합하고 수축 핵융합 되니까 아까
태양 정도 되는 애들 몇 겹밖에 안 생겨요. 한 겹, 두 겹, 세 겹 정도밖에 안 생기는데 이 태양보다 한 10배 정도 돼버리면 안에 있는 겹수가 되게 많아져요. 양파처럼 엄청 겹이 많아져가지고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누구까지 만들어지냐면은 철까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핵융합 반응으로, 별의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누구냐면은 철이에요. 철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데 왜 철까지만 만들어지고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는 안 만들어지냐면 철이 매우 안정한 원소라 그래요. 네, 매우 안정한 상태의 원소라서 철까지는 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융합 반응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더 이상 안정해서 더 이상 융합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반응이 아까 탄소 핵 융합 반응까지만 일어나고 끝났잖아요. 태양의 질량 정도 되는 애는 수소 핵 융합 반응까지. 근데 이거보다 더 크면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탄소 핵 융합 반응해요. 그럼 탄소 핵 융합 반응해서 산소 만들어지고, 산소 핵 융합 반응해서 네온 만들어지고, 네온 핵 융합 반응해서 마그네슘 만들어지고, 다시 황규소까지 만들어진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규소 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누구까지 만들어져요? 철까지는 만들어지는데 이 별의 내부에서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원소 중에 가장 무거운 건 누구다? 철이에요. 철까지만, 철이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철까지만 만들어지고, 여러분들 그럼 이 철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별은 어떻게 되겠어? 계속해서 커지겠죠. 일단 뭐가 끝나면, 중심부의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계속 커져요, 별이. 그럼 아까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 거성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질량이 더 크면 더 커지겠지. 그럼 무슨 뭐가 되겠니? 네, 그렇죠. 초거성이 되는 거야. 이름 되게 심플하지 않냐? 장명 센스가 되게 직관적이죠. 초거성이 되는 거예요. 초거성. 아, 초거성이 되고, 초거성은 적색거성보다 어떻게 돼요? 더 밝겠죠. 당연히. 그래서 별의 중심부에서 철까지 만들어지면 이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은 일어나지 못하고 멈춰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 중심부 어떻게 돼야 돼요? 수축해야죠. 결국에는.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겹겹이 아까보다 더 많은 겹으로 만들어져서 중심부에 누구까지 만들어진다? 철까지 만들어져요. 여기 잘 나와 있네요.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원소. 수소 핵융합 반응은 누구 만들어져요? 헬륨. 헬륨 핵 융합 반응으로는 누구 만들어져요? 탄소나 산소. 그죠? 그 다음에 탄소 핵 융합 반응으로는 산소나 네온, 마그네슘. 산소 핵 융합 반응하면 황규소. 규소 핵 융합 반응하면 누가 만들어집니까? 철까지 만들어지게 돼요. 이러면서 점점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가 있잖아요. 우라늄, 근, 은, 구리 같은 이 더 무거운 원소들도 있는데, 그럼 얘네들은 어디에서는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이게 철이 중심 핵이 철이 이제 중력 수축을 해요. 계속 쭉쭉쭉쭉쭉 수축을 하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게 더 이상 이 중력 수축이 안 되는 시점이 돼버리면 얘가 어떻게 돼요? 뻥 하고 터져버립니다. 뻥 하고 폭발해요. 선생님이 여기서 뻥 폭발하는 게 얼마 걸린다고? 1초. 예. 이 초고성이 초신성 상태에서 빵 폭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 딱 1초예요.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근데 이게 커질 때, 초신성이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얘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를 계속 반복해요. 왜? 압력이 커졌다가 중력 수축했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얘가 밝기가 어떻게 돼? 변해요. 크기가 변하니까. 그러면은 밝기가 변하는 별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불러주냐면 변광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밤하늘에서 어느 게 볼 때 별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계속 반복해. 그러면은 걔 좀 있으면 어떻게 돼? 터져. 예, 초신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자, 그래서 질량이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이 빵 하고 폭발하는 과정에서 이 폭발할 때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신성 폭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에너지에 의해
다른 원소들끼리 이제 뭐라는 겁니까? 핵융합 반응을 해서 철보다 무거운 금, 구리, 납, 우라늄 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계속 헷갈리지 말라고 하죠. 핵융합 반응이 핵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네, 원자 핵융합 반응이에요. 그래서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은 중심부에서 누구까지 만들어지고 철까지는 만들어지고, 이 중심부가 급격하게 수축을 하다가 빵 폭발하면은 뭐가 된다? 초신성이 됩니다. 그리고 초신성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이때 잠깐 만들어지고, 이때 만들어진 원소들은 다 어디로 퍼져나가요? 이제 우주 공간으로 퍼져 나가게 돼요. 그래서 걔네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별을 만드는 원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때 태양 질량의 5배 정도 되면은, 2배에서 5배 정도 되면은 처음에는 무슨 상태예요? 주계열성 상태예요. 이 주계열성이 점점 이제 뭐가 돼요? 수소핵 용합 반응이 끝나면 커지죠. 그렇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초거성이 돼요. 네, 초거성이 되고, 이 초거성이 빵 폭발하면서 뭐가 됩니까? 초신성이 됩니다. 예, 초신성이 되고, 초신성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거는 있는 거는 원자 핵이에요. 지금 원자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는 원자 핵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원자 핵은요 뭐하고 뭘로 구성이 돼요? 원자 핵을 구성을 하는 입자는 뭐하고 뭐야? 헬륨 원자 핵 뭘로 돼 있어? 원자 핵.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돼 있어요. 그죠? 자,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돼 있는데, 참고로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거의 질량비가 같거든요. 1대1인데 중성자가 아주 조금 더 무거워요. 0.00, 그러니까 얘가 1이라고 하면 얘가 1.001 뭐 얼마 이런 정도 돼요. 아주 약간 무거워요. 그러면 이거 빵 폭발할 때 무거운 게 어디로 모이겠어요? 중심부로 모인단 말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중력이 더 크니까 더 잡아당겨져서 중심부로 모여요. 그러면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크니까 중성자들이 어떻게 돼요? 중심부로 확 모여요. 그럼 이 중성자들만 어떻게 돼요? 확 모여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별이 하나가 돼요. 그게 뭐다? 중성자 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거성에서 초신성 폭발을 할 때 2배에서 5배 사이 정도 되는 별들은 중심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중성자 별이 돼요. 그런데 10배 정도 되는 별은 이거보다 어떻게 돼요? 중성자 양이 더 많겠죠. 당연히. 그러면 얘네들이 수축을 하다가 중성자 별이 될 만큼 수축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수축을 해버려요. 확 하고. 그럼 이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질량이 더 큰 애는 뭐가 된다? 블랙홀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예. 블랙홀이 형성이. 근데 이게 여러분들 홀이라고 해서 무슨 구멍은 아니에요. 예. 우리가 보통 홀이라고 부르니까 저걸 구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아주 중력이 큰 입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고, 여기가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못 볼까? 우리가 눈으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빛을 쏴서 반사된 빛이 되돌아와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블랙홀은 빛을 쏘면 빛을 빨아들여요. 빛이 못 나와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홀이다. 왜? 구멍처럼 다 빨아들인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지, 실제로 거기에 무슨 구멍이 있는 건 아니에요. 빵하고 빵꾸가 뚫려가지고 그걸로 새는 건 아니고, 들어갔던 애가 못 빠져나올 뿐이에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다? 블랙홀을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빛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보이겠어? 그냥 까맣게 보이겠죠. 그래서 블랙홀,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네.
자, 개념 확인 문제 봅시다. 자, 1번. xxx 5죠. 그죠? 네, 이거는 100만이 아니라 얼마예요? 1000만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원시볼은 수소핵 융합 반응이 아니라 주 에너지 원이 뭐였어요? 중력, 수축 에너지예요. 성운은 내부의 밀도가 큰 곳에서 별이 만들어집니다. 자, 2번은 5x5예요.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누굽니까? 철입니다. 철. 그 다음에 3번은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는 헬륨,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는 탄소, 규소 핵융합 반응으로는 철까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원소는 누구예요? 헬륨하고 탄소인데 여기서는 없네. 그지? 그 다음에 있구나. 기억하고 니은. 질량이 태양의 10배 정도인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원소는 여기 있는 애 어떻게 됩니까? 다 만들어질 수가 있죠. 누구 빼고? 우라늄하고 구리 빼고. 그러니까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요, 초신성 폭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이 별의 내부에서는 누구까지 만들어진다? 철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뺀 기역, 기은, 리을, 비읍이 되겠고,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만 만들어지는 원소는 바로 구리하고 우라늄에 해당이 됩니다. 네,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그때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